달빛 아래 그대. 장혜수는 고속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67의 나이에 서울에서 택시기사로 40년을 살았던 그는 갑작스러운 심장 수술 후 의사의 권유로 고향 마을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며 건강을 회복하라는 의사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달맞이 마을에 도착한 혜수는 마을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논밭은 펜션과 카페로 바뀌어 있었고 옛집들 사이로 낯선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만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짐을 끌고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던 혜수는 달빛 민박이라는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아담하고 정겨운 한옥 건물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두드리자 뜻밖에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잠깐만요. 문이 열리자 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서 있는 것은 서미란이었습니다. 40년 전 그의 첫사랑 그리고 어린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미란도 혜수를 보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혜수야? 정말 혜수야? 미란아. 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간은 두 사람을 나이 들게 했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미란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때의 따뜻한 미소가 남아있었고 혜수의 눈빛에는 여전히 그 시절의 순수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미란이 물었습니다. 혜수는 자신의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미란은 그를 안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내. 마침 방도 비어있고 오래된 친구끼리 무슨 격식이야. 혜수는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어색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혜수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운명이란 정말 신기한 것 같다고. 건강을 잃고 서울을 떠나온 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미란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준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민박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수는 점차 마을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지만 뭔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정겨운 시골 마을이었지만 밤이 되면 낯선 차들이 드나들고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마을을 어슬렁거렸습니다. 요즘 부동산 사람들이 자주 와요. 미란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개발한다고 집을 팔라고 하는데 웬만한 집값의 몇 배를 준다더라고요. 하지만 미란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뭔가 수상해요. 이 조용한 마을에 왜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려는 건지. 어느 날 밤 혜수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민박집 뒤편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살금살금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손전등을 켜고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혜수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 그 사람을 확인하려 했지만 발소리를 들은 침입자는 재빨리 도망쳐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혜수는 미란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미란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창고 쪽을 뒤지고 있었다고요? 거기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두 사람은 함께 창고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도난당한 것은 없었지만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땅 문서나 등기부등본 같은 걸 찾는 것 같았어요. 혜수가 말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그때 그 일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그때 그 일이 뭐야? 혜수가 물었습니다. 미란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40년 전에 마을에 큰 화재가 있었어요. 마을 회관이었던 큰 창고가 완전히 타버렸죠. 그런데 그때 미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혜수 아버지가 방화범으로 몰렸어요. 혜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을을 떠나게 된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혜수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할 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미란의 말에 혜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밤 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 미란의 믿음,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상한 일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미란은 혜수에게 마을의 과거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40년 전 마을 회관으로 쓰이던 큰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곳에는 마을의 모든 땅 문서와 중요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화재로 인해 이 모든 서류들이 소실되었고 그 이후 땅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혜수 아버지는 창고 관리를 맡고 계셨어요. 미란이 설명했습니다. 화재 당일 밤 누군가 아버지가 창고 근처에 있었다고 신고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집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혜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고한 아버지가 누명을 쓰게 된 상황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럼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는 거네요? 혜수가 물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 일부러 땅 문서를 없애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수 아버지를 희생양으로 만든 거죠. 그때 민박집 문이 열리며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박만호 할아버지는 70세의 전직 형사였고 윤지호 할아버지는 66세의 전직 신문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젊은 귀촌 부부인 김영수, 이수진 씨도 함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 민박집의 장기 투숙객들이었습니다. 미란이 해수를 소개하자 만호 할아버지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40년 전 화재 사건 말이지? 나도 그 사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 당시 경찰서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었거든. 지호 할아버지도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기자 시절에 그 사건을 취재하려고 했는데 웬일인지 상부에서 기사화를 막더라고. 영수와 수지는 젊은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요즘 마을에 부동산 업자들이 자주 오는 것도 우연이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분명히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거예요. 해수는 이들과 함께라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조사해볼까요? 해수의 제안에 모든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민박집 사람들의 동맹이 결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누군가 창문 밖에서 이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비책이 필요해요. 민박집 동맹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만호 할아버지는 옛 동료들에게 연락해 당시 수사 기록을 알아보고 지호 할아버지는 지역 신문사 자료를 뒤져 관련 기사들을 찾았습니다. 영수와 수지는 인터넷을 활용해 최근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해수와 미라는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40년 전 일에 대한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때 일은 잊어버리는 게 좋겠다며 말을 꺼리셨습니다. 그런 중에 한 할머니가 조용히 귀띔해 주었습니다. 그때 김 이장이 화재 직후에 갑자기 부자가 됐어. 이상하지 않니? 김 이장은 현재 마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동산 업자들과 자주 만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설마 김 이장이? 해수는 의심스러웠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조사 결과들이 하나씩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만호 할아버지가 가져온 자료에 따르면 화재 당시 현장에서 석유 냄새가 났다는 증언이 있었지만 정식 보고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지호 할아버지가 찾은 기사에서는 화재 이후 김 이장이 대규모 토지를 매입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김 이장이 화재 이후에 헐값으로 산 땅들이 지금은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됐어요. 영수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동산 업체와 김 이장이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조사를 진행할수록 위험도 커졌습니다. 해수는 며칠째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란의 민박집 주변에도 수상한 차들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만호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해수가 마을을 산책하고 있을 때 검은색 승용차가 그를 따라왔습니다. 해수는 재빨리 골목으로 피했지만 차는 계속해서 마을을 서성거렸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그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미란이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해수는 오히려 더욱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야.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드려야 해. 위험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란에게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그는 명함을 내밀며 자신을 부동산 개발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민박집을 매각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관심 없어요. 미란이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남자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시세의 3배를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일들을 들춰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남자가 돌아간 후 미란은 해수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습니다. 해수는 즉시 민박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해수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박집 동맹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지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핵심에 가까워졌다는 뜻이기도 해요. 만호 할아버지가 차분하게 분석했습니다.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해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란을 위해서도 아버지를 위해서도.
미라는 해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해수는 미란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함께라면 무섭지 않아요. 며칠 후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영수가 인터넷에서 찾은 오래된 지도에서 40년 전 화재가 난 창고 위치가 현재 김 이장 소유의 땅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이것 봐요. 김 이장이 화재 직후에 그 땅을 헐값에 샀어요. 그럼 김 이장이 일부러 화재를 낸 다음 그 땅을 차지한 거네요? 수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해수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워서 증인을 제거한 거고요. 만호 할아버지가 추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김 이장을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볼까요? 해수가 제안했습니다. 위험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면 안 돼요. 미란이 걱정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가요. 다음날 민박집 동맹은 김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김 이장은 그들을 보자마자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무슨 일로 왔나? 해수가 차분하게 40년 전 화재 사건에 대해 질문하자 김 이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옛날 일을 왜 들춰내려고 하나? 마을 축제 준비가 한창인 어느 날 민박집 동맹은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축제 당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에서 지난 40년간 숨겨졌던 진실을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호 할아버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정리했고 만호 할아버지는 법적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미란이 걱정했지만 해수는 결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마을 사람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영수와 수지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고 모든 증거 자료를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축제 당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해수는 무대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한 후 40년 전 화재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수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순간 무대 뒤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업체에서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들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해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업체 사람들이 무대로 올라오려 하자 만호 할아버지와 영수가 이를 막아섰습니다. 마을 축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김 이장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그만해. 김 이장이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어. 김 이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맞다. 40년 전 화재는 내가 냈다. 마을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땅 문서를 없애고 싶었어. 그래서 창고에 불을 질렀지. 하지만 장혜수 아버지는 무죄야. 해수는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이장은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4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왔는데. 그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체 사람들은 이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강제로 무대를 점거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해수와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해수는 미란을 보호하려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피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해수의 부상 소식이 알려지자 마을 전체가 들끓었습니다. 사람들은 부동산 업체와 그들의 배후 세력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해수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미란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보야, 왜 그렇게 무리했어? 미란이 해수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해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를 지키고 싶어서 그랬어. 그때도 지금도.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40년 만에 듣는 해수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김 이장의 고백과 해수의 부상 사건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부동산 업체의 강압적 개발 시도와 과거사 은폐 시도가 공개되자 여론이 마을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지호 할아버지의 기자 네트워크를 통해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시민단체와 언론이 마을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영수와 수진이 기뻐하며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동산 업체가 개발 계획을 철회했대요. 더 중요한 것은 마을 공동체가 더욱 단단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4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밝혀지면서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김 이장도 진심으로 사과하며 마을 발전을 위해 자신의 토지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해수가 태어나던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환영해 주었습니다. 해수는 감동했습니다. 어린 시절 누명을 쓰고 쫓겨났던 마을에서 이제는 영웅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아버지도 이 모습을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해수가 중얼거리자 미란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박집에서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만호 할아버지는 정의가 실현된 날이라며 축배를 제안했고 지호 할아버지는 진실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영수와 수지는 마을 공동체의 승리라며 기뻐했습니다. 해수는 미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란아, 나는 이제 이 마을을 떠날 이유가 없어졌어. 아니, 떠나고 싶지 않아. 미란은 해수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이제 우리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봐요. 몇 달 후 달맞이 마을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무분별한 개발 대신 마을의 전통과 자연을 살린 생태 관광지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미란의 민박집은 마을 사랑방의 역할을 하며 방문객들에게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해수는 이제 민박집의 공동 운영자가 되어 미란과 함께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택시 기사로 일할 때보다 훨씬 보람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미란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과의 일상은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만호 할아버지는 마을 이장으로 추대되어 마을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었고 지호 할아버지는 마을 소식지를 발행하며 주민들 간의 소통을 돕고 있었습니다. 영수와 수지는 마을 청년회를 조직해서 젊은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해수와 미란은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걸을 수 있을 줄 몰랐어. 해수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것 같아요. 미란이 대답했습니다. 미란아. 해수가 걸음을 멈추고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에도 지금도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너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나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줄래?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보야, 나도 당신을 계속 사랑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사랑이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서로를 확인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한편의 아름다운 그림 같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는 해수와 미란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가 축복해주는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하는 사랑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네. 만호 할아버지가 농담을 던졌고 모든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날 밤 신혼부부가 된 해수와 미란은 민박집 마당에서 달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 이막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미란이 해수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 건강 때문에 서울을 떠날 때는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감사해. 해수는 미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이 마을을 지켜나가자. 우리의 사랑처럼 이 마을도 영원히 아름답게.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달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만난 사랑이 더 깊고 단단하다는 것을 해수와 미란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